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9일차 노동시장론 제 9일차 강의로서 오늘은 그 임금의 제 개념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전부 모아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2018년 2회 출제됐던 문제죠.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를 설명하시오. 임금격차 유형 5가지. 생각나시나요? 첫째,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있죠. 직종 간, 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등 이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 간 임금격차,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 네 번째, 산업 간의 임금격차, 동종산업에 종사할 때 존재하는 임금격차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 간 임금격차, 기업 간 임금격차, 이렇게 5가지인데 임금격차 유형 5가지를 쓰시오. 뭐 그냥 하면은 이렇게 큰 글씨로 써진 거 이거만 쓰면 되지만, 이게 문제가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다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붙여주는 게 좋죠. 그래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공부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 설명보다도 먼저 이 5가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써야 되죠. 이게 안 써지면 이 뒤에 게 설명을 붙여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 5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뭐 그 직종 간 임금격차는 지금 직종 간에 생기는 임금격차고, 그 생기는 요인은 그 교육 수준이나 노동 조건, 안정성, 중요성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고, 개인 간 임금격차는 성별, 연령, 인종, 뭐 그 밖에 개인의,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개인의 속성이죠. 개인의 속성 차이에 의해서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발생하는 거고, 산업 간 임금격차, 동일 직종이나 지리적 영역에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있는 노동자가 서로 상이한 종류의 산업에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할 때 존재하는 임금격차, 이걸 말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 쓰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지역 간 임금격차,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격차죠. 지역이 상이함으로써 인한 동일 산업, 동일 직종 내에 산업이나 직종은 동일하더라도 지역이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격차, 지역 간 임금격차인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간 임금격차, 동일 산업, 동일 지역이더라도 서로 다른 기업 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 그 이유는 부가가치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또 독과점력 차이, 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는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여기도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있으시오.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산업별로 임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 쓰시오. 이게
첫째는 이게 생산성의 차이죠. 산업별로 생산성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중도, 즉 독과점력의 차이. 그래서 독과점력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또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 노동조합이 강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이 고임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으면 또 임금이 낮아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존재 유무.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산업별 노동 수요의 차이. 노동 수요가 많은 데는 임금이 더 높겠죠. 노동 수요가 없는 산업에서는 임금이 낮고, 그래서 격차가 발생한다. 세 가지 쓰라 했는데 네 가지를 표시를 했죠. 근데 세 가지만 시험 출제 답안 쓸 때는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는 노동 수요 특성별로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여기 경쟁적 요인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경쟁적 요인.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에는 경쟁적 요인이 있고 또 비경쟁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알아놔야 돼요, 사실. 근데 경쟁적 요인하고 비경쟁 요인 뭐 차이가 뭐냐? 경쟁적 요인은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 노동시장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이고, 비경쟁적 요인은 그 원인이 외부에서, 외부 시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고, 그러면 이 경쟁적 요인 세 가지가 뭔가 보시면은, 일단 근로자, 여기도 아까 본 것,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면 임금이 차이가 나죠. 생산성이 높은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고임금을 줄 수 있으니까 낮으면 되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죠.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근로자 간의 생산성 기여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노동 수요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특정 임금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과도기적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과도기적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단기적으로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설 투자를 더 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룸으로 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량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적 자본은 그저께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인간이 투자한 결과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저량이 인적 자본량인데, 이거가 크냐 적었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임금의 보상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임금의 보상 격차는 필기시험 칠 때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많이 나왔죠.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고, 이게 이제 실기시험에도 이거 보상 격차 쓰라는 문제가 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직업의
비금전적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 고용의 안전성 여부, 또 쾌적함, 직업 환경의 쾌적함, 또 책임이 크냐 적으냐,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냐, 또는 교육 훈련 비용이 크게 들었냐 적게 들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상 임금이죠. 보상적 그러니까 그 근로 환경이 나쁘면 쾌적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더 줘야지 되는 거죠. 그 임금을 더 준다는 거는 그 생산성보다도 더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책임이 정도가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책임 없는 일은 임금이 적고 이런 그 격차,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지금 3개서라 했지만 지금 5개까지 이게 이제 이것 그 횟수에 따라서 그죠? 여기도 5가지 서라 할 때가 있고 3가지 서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5가지 쓴다면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보이지 않는 질적 노동의 질에 또 격차가 있다, 발생할 수 있다. 뭐 협동성이라든가 책임감, 또 인내력, 뭐 충성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이거 경쟁적 요인이에요. 이건 경쟁적 발생 요인이죠. 근데 또 비경쟁적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임금 격차의 비경쟁적 요인으로 이런 게 일단 노동시장의 분단, 근로자의 독점 지대 배당, 그 다음에 효율임금 정책, 노동조합의 효과, 또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이것들은 비경쟁적 요인, 즉 노동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이런 게 있다 해서 이것도 같이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고임금 경제가 있을 경우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쓰고 또 그 이유를 써줘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고임금 경제,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주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고용량이 많아지겠는가 적어지겠는가, 고용 수요가 많아지겠나 적어지겠나, 뭐 이런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딱 답을 써주는 것이 더 명쾌하겠죠. 효과가 다른 점, 이 다른 점이라는 것은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뭐가 다르냐 하는 것하고 그 이유, 이렇게 딱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면 더 명쾌할 것이고요. 자, 그 다 효과가 다른 점은 뭐예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보다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냐 적게 나타나냐, 그거 써주는 거죠.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다. 왜? 즉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이 상대적 비탄력적이다는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이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른 곡선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고임금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고 생산성을 많이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그러니까 고급 인력일수록 고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술이 높은 그 종업원일수록 임금을 높이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은 임금을 더 주지만 생산성을 그만큼 더 높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뭐 좀 올라가고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쉽게 아웃시키든가 자리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 이건 다 하셨잖아요. 앞에서 또 했던 거 근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하면은 임금이 이만큼 있을 때 노동 수요가 이만큼인데 임금이 이만큼 내려오면 노동 수요가 이만큼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라면 임금이 여기 있을 때는 노동 수요가 이만큼 있지만 임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노동 수요는 이렇게 더 많아지죠. 이렇게 커지죠. 이게 뭔가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이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임금이 조금 변화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가 크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는 말은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적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임금 경제에서는 임금이 좀 더 올라가도 또 더 줄어도 그 고급 인력에 대한 임금은 그 인력의 고용에는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덜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 그 이해를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까 지금 이야기 다 한 데서 이유가 다 나왔어요. 고임금 경제하에서는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뭐 이렇게 쓰셔도 뭐 되고 조금 더 부언적으로 달리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풀어서 고임금 경제하에서는 임금이 상승하여도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서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 상승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난다.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즉 비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시 복습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걸 순서를 제가 바꿔놨네요. 자, 이거 문제가 이거는 이런 문제죠.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임금이 높죠. 왜 그러냐?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 3가지 적으시오. 이런 거죠. 이거는 이게 제가 순서를 잘못 순서가 아니고 3가지 쓴다면 순서를 바꿔버렸네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그렇게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마찬가지인데, 자, 그 세 가지를 쓰라 하면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쓰면 되죠. 첫째는 고임금 경제, 효율 임금 정책이죠.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높은 인적 자본 투자, 그 다음에 고생산성. 그러니까 그 효율 임금이라는 것은 즉 고임금 경제라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그죠?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기업 이윤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런 정책을 효율 임금 정책이라 그런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그죠? 그 수요 곡선이 아까 앞에서 비탄력적이다. 여기까지 써줘도 되지만 그냥 세 가지 쓰셔야 하면 이것만 이렇게 써줘도 점수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인적 자본 투자. 그죠? 선진국일수록 인적 자본의 투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교육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투자가 높아지는 거고, 또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에 그 임금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생산성. 선진국일수록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생산성 임금제를 선호하고, 그 생산성 임금제를 선호한다는 것은 뭐죠? 이거 필기시험 할 때 많이 하셨죠?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체계를 갖추는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높은 생산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높은 생산성에 대해서 높은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먼저 기획을 하시고, 이거 세 가지를 적어 놓으면 거기에 부원 설명 붙이는 거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 내용 공부 조금만 하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이제 네, 보상적 임금 격차 나왔죠. 자, 보시면 2001년도에 보상적 임금 격차의 정의를 쓰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의미와 원인을 쓰시오. 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의미와 원인을 쓰시오.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이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격차의 원인이나 요인이나 똑같죠. 말만 이렇게 바꿔지 세 가지,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 보상적 임금 격차는 이제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오지만 결국 정리하면 의미가 뭔지 써주고 원인 써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하고 원인을 이렇게 나눠서 틀을 잡고, 의미는 뭐 우리 계속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본 것처럼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또 이렇게 강도가 심하거나 또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런 경우, 이러한 직업의 비금전적인 특성, 그러니까 임금 외적인 불리한 면이죠. 임금 외적으로 불리한 면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지불한다. 더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 이거를 평등화 격차라고도 한다. 평등화 격차. 평등화 격차라고도 한다. 이거 보상적 임금 격차는 그 필기시험 하실 때 그 내용이라든가 예라든가 이런 건 다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중심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은 이제 고용의 안전성 여부, 고용의 지속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작업의 쾌적성 여부, 예를 들어서 그 탄광 같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탄광 같은 경우잖아요. 그 지하 탄광에 들어가면 엄청 그 작업 조건이 나쁘잖아요. 그 진폐증도 생기고 뭐 그 지열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조건, 같은 임금 수준을 주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더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비용이 높죠.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이 높으냐 적으냐. 책임이 많으면 임금도 더 많잖아요.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다. 발생 원인인데, 기존에 나온 문제들은 주로 세 가지 쓰라 그랬죠. 세 가지 쓰라 할 때 굳이 뭐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세 가지 쓰라 할 때는 세 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 왜냐, 채점할 때 이 순서대로, 앞에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갖고 채점을 하지 뒤에 그 채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세 가지 썼는데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가 다른 걸 틀리게 쓰고 그 뒤에 네 번째 뭐 맞게 썼다 하더라도 맞게 쓴 이 네 번째는 채점에 포함 안 시킨다 그러죠.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 개를 쓰라 할 때는 세 개를 확실하게 아는 거를 세 개를 먼저 쓰는 게 그 요령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자, 2014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임금 보상 격차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탄광 근로자가 200만 원을 받는데 봉제공은 100만 원을 받는다. 근로시간은 똑같고, 이럴 때 두 직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거죠. 보상적. 봉제공하고 탄광 근로자는 완전히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광 근로자에게 급여가 더 높은 거죠. 임금이. 이걸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를 하는데,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을 쓰고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쓰고 이런 이야기죠. 통해서 위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시오. 네, 문제가 이런 거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이제 탄광 근로자하고 봉제공의 근로자가 임금 격차가 100만 원을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것을 이 보상적 임금 격차 개념과 그 임금 격차 발생하는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시오.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우선 이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하고 발생 원인은 조금 전에 앞에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잖아요.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앞 문제하고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탄광 근로자하고 공정 임금 발생하는 그 격차를 설명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건 이제 쉽죠. 설명 그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왜? 이게 이 개념과 발생 원인을 알면 이 설명 그 저절로 나오죠. 위 근로자 임금 격차 원인을 설명을 이제 요건 뭔가 하면 개념 쓰고 발생 원인 쓰고 그 다음에 이 위 근로자 두 근로자 임금 격차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탄광 근로자 이 탄광 근로자는 봉제공 근로자보다 작업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노동 강도도 더 세고 또 폐광을 위해서 고용의 안정성도 더 낮다고. 이 폐광은 폐광 끝나면은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더 낮죠. 이러한 임금 외적인 불리한 면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탄광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두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뭐 점수 다 나오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걸 자꾸 되풀이해서 익혀 놓으시면 쓸 때 꼭 이렇게 똑같이 쓰지는 않더라도 그죠?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작업 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하고 강도도 세고 또 고용 안전성도 낮고 또 이러한 그 불리한 면을 보상하기 위해서 탄광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죠.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쓰고 또 그 하방 경직성이 되는 요인을 세 가지 쓰시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또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또 여기는 몇 가지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방 경직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여기는 5가지가 최대한 지금까지는 5가지 쓰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라고 나오고 이렇게 자주 받고 최근에 2020년 3회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그런 문제죠. 임금의 하방 경직. 그러면 이게 우선 의미하고 하방 경직성이 발생하는 요인, 미치는 요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써줘야 되겠죠. 이것도. 그럼 의미는 뭐예요? 이게?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게 하방 경직성의 의미다. 한번 오른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면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도 있죠. 한번 부동산 가격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가.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럼 임금에서 하방 경직성 왜 발생하느냐? 임금에서 첫째는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 환상이다.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하락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올라가더라도요. 그 명목임금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실질 임금은 뭐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그 구매력을 그 표시하는 임금이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실은 임금도 내려가도 괜찮잖아요. 실질 임금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물가가 떨어져도 임금이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 장기 근로계약에는 임금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더 내려가면 안 되죠. 내려가기 싫은 거죠. 더 내려간다는 근로계약하면서 임금을 더 내린다는 근로계약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강력한 노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복지나 부가급여 수준이 더 올라간다. 상향 등 더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임금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가급여라든가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물가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임금의 하반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임금에 관한 기출 문제를 모아서 보도록 하는데 하루 제가 지금 기출 문제를 보통 한 5문제에서 한 10문제 그 사이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면은 뭐 몇 시간씩 쭉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마지막에 광고 선전, 직업상담사 교육원 주소예요. 그 앞에 다음에 직업상담 가시면은 이 시험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해설 자료 포함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합격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다른 교재나 그 자료들, 그 기출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